안녕하세요. 드라마 2020인 남자 리뷰어제입니다. 첫 주차 3회 만에 시청률 10%를 넘어서고 2022년 JTBC 최고 기대작 이름값을 달성한 재벌집 막내 아들. 1회는 회귀 전 현우의 서사, 2회는 현우가 진도준으로서 진양철의 손자로 인정받는 과정, 그리고 3회는 살짝 애매했지만 진도준이 앞으로 자신을 도와 순양을 먹어치울 조력자들을 만나는 서사였습니다. 오세연이라는 자신을 대신해 자금을 운용해줄 파트너와 차후 순양의 저승사자란 이름으로 검찰에서 보석같이 커나갈 서민영을 만나게 되었죠. 이어지는 오늘 4회는 진도준이 왜 회귀한 진도준인지를 보여주는 최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마치 맵팩을 키고 플레이하는 스타 플레이어처럼 적재적소에서 모든 판을 뒤흔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은 앞으로 나올 사건을 위한 최고의 빌드업. 그래서 오늘 리뷰는 이 최고의 빌드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에는 구독자 이벤트도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준과 진양철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순양자동차의 서킷에서 열린 레이싱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순양자동차가 주최한 이 경기에는 순양자동차의 라이벌이자 진양철의 라이벌인 대형자동차 주영일 회장도 참석합니다. 둘의 만남은 시작부터 말 그대로 용호상박이었죠. 용과 호랑이가 싸우듯 팽팽한 기싸움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주영일 회장은 정확히 진양철 회장의 아픈 곳을 2번 후려치죠. 첫 번째는 능력도 안 되면서 왜 자동차에 집착을 하느냐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대형에는 주영일이 5명인데 순양에는 진양철이 1명이란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진양철의 표정을 보더라도 주영일은 말 그대로 진양철의 급소를 친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이야 순양보단 대형이 자동차에선 앞서 있는 상태라 진양철의 자존심에 금만 살짝 간 상태였겠지만, 두 번째 질문은 진양철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른 말이었죠. 누구를 내세워도 대형은 지금과 같지만 순양은 누구를 내세워도 지금보다 못할 거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아마도 지금 진양철이 가진 가장 큰 고민, 승계를 이을 후계자 진영계가 마음에 차지 않는 상태라 그 질문은 더욱더 뼈에 사무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고 자존심에 금이 간 상태에서 레이싱 도중 일이 벌어지죠. 바로 1, 2등을 놓고 다투던 순양과 대형의 레이싱에서 순양자동차의 엔진에 문제가 발생한 것. 지금 같은 상황에 레이싱까지 져버리면 진양철의 분노가 극에 치달을까. 진영기는 급하게 레이싱팀 부스를 찾았고 수리를 위해 경기를 포기하란 감독의 말을 무시한 채 레이싱 완주를 강요합니다. 그러다 결국 순양 자동차의 엔진은 터져버렸고 경기에서 지고 말죠. 이후 진영기는 진양철을 급하게 찾아와 신문사의 입도 막았고 선수 부주의로 다 해결했다며 선조치 후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날아온 진양철의 귀싸대기. 이렇게 잠깐 보여진 레이싱 장면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무던히 애쓰지만 순양은 결국 대형을 이기지 못한다. 둘째, 레이싱을 강요하고 신문사를 협박하고 선수에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양이 대형을 이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먼저라는 걸 모르는 진영기에 대한 진양철의 고민, 즉 방금 보여진 이 두 가지 상황이 아까 언급한 주영일의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왜 호사스러운 취미로 자동차를 고집하느냐? 도대체 순양엔 너를 이을 놈이 있긴 하냐? 이후 진양철은 순양자동차의 신차 발표회를 앞두고 사라집니다. 주영일의 말이 악담이 아닌 진실이었기에, 그리고 자신도 그의 말이 틀린 게 없다는 걸 알기에 멘탈이 무너졌던 것. 결국 이렇게 진양철 없이 신차 발표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던 순간 진도준은 자신이 할아버지를 찾아오겠다 말을 하고 자서전에서 봤던 오래된 차고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양철 회장과 또 한 번의 독대를 하죠. 진양철 회장은 답답했을 겁니다. 3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죠. 마치 2회 등장했던 반도체 사건 때처럼 자신이 가는 길과 왔던 길을 응원해주는 이가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도체 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진도준은 진양철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순양자동차는 할아버지의 사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순양을 달릴 수 있게 해준 엔진, 즉 동력이라고 말이죠. 반도체 때도 그렇고 자동차 때도 그렇고 진양철이 원한 건 이해와 응원이었고, 이번에도 미래를 알고 있던 진도준은 진양철의 핵심을 찔렀죠. 어떤 할아버지가 과연 이렇게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손자를 외면할까요? 결국 이번에도 진양철은 진도준의 응원에 힘을 얻고 신차 발표회로 향해 진도준이 알려준 엔진이라는 명언으로 발표회를 마칩니다. 뭔가 자서전을 통해 미래를 알고 있는 진도준의 뻔한 멘트였지만
마음만은 진양철을 진짜 위로해주고픈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은 두 사람의 브로맨스. 이것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참맛 아닐까요? 3위부터 시작되었던 순영의 한도제철 인수전이 결국 진영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진영기의 승리가 아닌 진도준의 승리였죠. 진도준은 처음부터 한도제철 인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 마지막에 밝혀졌듯 이미 모든 돈을 아마존에 투자해놨기 때문이죠. 그럼 왜 진도준은 한도제철 인수전에 뛰어들었을까? 그건 바로 진영기와 순양그룹이 가진 현금 보유량을 줄이기 위한 속칭 뻥카였던 거죠. 진도준은 인수전에 뛰어들자마자 3천억이었던 예상가를 훌쩍 뛰어넘는 5천억을 제시했습니다. 3천억의 한도를 인수해서 네 능력을 증명하라는 뜻을 전달받은 진영기는 똥줄이 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영기는 순양에서 활용 가능한 현금 외에 개인 자산까지 털어가며 자금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진도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둘째 진동기의 옆구리도 찌릅니다. 순양의 입장에선 대형보단 오세연이 낫지 않겠냐고 말이죠. 순간 진동기의 눈은 번뜩입니다. 올라간 예상가에 떨어져 나간 대형을 다시 판에 끌어들여 한도를 먹게 한다면 자연스레 진영기가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진동기는 대형과 손을 잡고 순양이 한도를 먹지 못하도록 손을 씁니다. 예상가가 다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진도준은 여기에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바로 한 번 더 예상가를 뻥튀게 하는 것. 결국 한도를 포기할 수 없던 진영기는 사채까지 손을 대려 하는데 이때 남편의 정치 입문을 돕고 싶던 진화영이 500억을 가지고 진영기와 딜을 칩니다. 돈을 보탤 테니 남편의 정치 입문을 미뤄달라. 결국 진영기가 7천억 원에 한도제철을 인수하지만 원래 쓰려던 돈보다 4천억을 더 쓰게 되었으니 순양의 현금 보유량을 낮추려던 진도준의 뻥카가 들어맞은 거죠. 3남매의 욕심을 이용한 기가 막힌 계획. 그럼 진도준은 왜 순양의 현금을 말리려 했을까? 그건 진도준이 240억을 달러로 환전했을 때부터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5회 예고에 등장했던 IMF를 이용한 더 큰 계획이 있던 거죠. 순양의 현금을 바닥낸 다음 IMF 때를 이용해 순양의 핵심 사업을 빼앗겠다. 현재 진도준의 자금은 모두 달러입니다. 4회 마지막 잠깐 등장한 아마존 서류를 보면 240억을 환전한 3,120만 달러를 모두 아마존에 투자했죠. 그리고 그 아마존이 나스닥에 상장하며 900%의 수익을 올립니다. 240억이 2,200억이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96년의 환율은 대략 700원에서 800원. 하지만 IMF가 한창인 1997년도에는 환율이 1,900원까지 뛰게 됩니다. 즉 2,200억이 대략 4,400억까지 올라가는 거죠. 결국 진도준은 단 1년 만에 240억을 약 5천억까지 불린 셈. 또한 IMF 당시 한국의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 기업들이 떨이로 막 팔려나갔던 걸 생각하면 진도준이 가진 5천억은 당시 상황으로 1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미래를 알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빌드업. 이제 진도준은 저 5천억을 가지고 예고편에 등장했듯이 아진자동차 인수전에 뛰어들 겁니다. 그리고 진양철 또한 순양자동차가 순양의 엔진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아진자동차에 욕심을 내겠죠. 미래를 아는 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진 자의 싸움. 바로 진양철과 진도준의 첫 번째 싸움이죠. 벌써부터 두 사람의 불꽃 튀는 인수전을 볼 생각을 하니 두근두근 하네요. 과연 진도준은 현금이 없는 순양을 이용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지금까지 리뷰어즈였습니다. 어떻게 아재의 4회 리뷰 재미있게 보셨나요? 회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올라가는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원작 소설에 대한 관심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경 작가님의 웹소설을 종이책으로도 출판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그 출판사 관계자분이 제 구독자이셔서 재벌집 막내 아들 종이책 1권부터 5권까지 한 세트를 총 5분께 보내드리는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출판사 테라코타에서 후원한 재벌집 막내 아들 종이책 5세트는 이번 4회 리뷰에 댓글을 달아주신 5분을 무작위 추첨해 보내드릴 것이고요. 당첨자는 이번 주 6회 리뷰 고정 댓글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책을 보내드리면 좋겠지만 일체의 광고 수익이 없는 단순 후원이라 많은 분과 함께하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이벤트에 당첨되지 않으셨더라도 나는 웹툰이나 웹소설 말고 종이책의 감성으로 원작을 읽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구매하여 원작의 감동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자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